먹었어? 오. 신기해. 근데 갤럭시로 그러니까 촬영용으로 아이폰이 음성이 안 먹었고 갤럭시로 바꿨어. 야 그리고 쌤 뭐지? 그 인트로 만들었거든. 한 인트로 할 테니까 너무 비웃지 말아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의 대세 대동세무고 손영호 선생님입니다. 이게 다른 말에서 막 인트로 만들려고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쌤이 한국사의 대세 대동세무고 이렇게 대세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한국사 사실 이제 설민석 이후에 좀 약간 공백이잖아, 그렇지? 이다지도 뭐 그다지. 그다음에 EBS에 있는 쌤들 내가 이렇게 다 보면은 다 별로던데. 사실 쌤 작년에 EBS 갔다 방탈해가지고 앙금이 좀 있어. 근데 EBS 2차 시험 보러 갔거든.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비디오 테스트 할 때 폭망해가지고 다시는 내가 지원하지 않으려고 걔네가 나한테 와서 사정할 때까지 와달라고. 어쨌든 나 지금 4강인데 얘들아 주제 4인데 통일신라와 발해 남북국을 형성하다라고 돼 있어요. 남북국이라는 그림은 이 그림에서 볼 수 있지. 여기가 남국이고 여기가 북국이고. 근데 남북국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발해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 역사로 생각하는 개념이지. 그치? 그냥 만약에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통일신라 시대라고 했거든. 삼국시대 이후를. 그러면 우리의 인식 자체가 요건 거잖아. 지도 자체가. 그치? 근데 유득공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실학자가 남북국 시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북국, 남국 해서 이 다 우리의 역사다라는 그 실학자들의 인식, 그리고 우리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저 땅 회복해야지 얘들아. 그치? 중국과 러시아랑 전쟁해서 발해 땅 되찾아야죠. 예. 그치? 예? 이길 수 있어요? 못하지. 뭐 그냥 꿈이야 꿈. 예. 근데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 지금 요만한 거북이 등껍질만한 데 사는데 이거 다 우리나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땅도 넓고 인구도 넓고 뭐 자원도 좀 있고, 그지? 근데 뭐 더 줄어들지만 않으면 다행일 것 같아. 요즘 흘러가는 거 보면. 자 어쨌든 통일신라랑 발해. 근데 볼 건데 일단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는 과정을 보면 얘들아 근데 그 고백신 중에 사실 고구려가 제일 강대하고 되게 컸잖아. 그치? 근데 고구려의 어떤 그 지정학적 그 지리 정치학적 문제점이 뭐였어? 중국과 맞닿아 있다는 거야. 그게 제일 큰 걔네의 지정학적 위험이지. 왜? 중국은 고구려보다 훨씬 더 크고 강대한 국가랑 붙어 있으니까 고구려는 아무래도 그 압박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수나 당 같은 통일 왕조가 등장했을 때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아. 왜냐하면 얘들아 중국에서 만약에 그 중국 대륙이 10개, 20개로 갈라져 갖고 서로서로 싸우고 있으면 우리한테 신경 쓸까 안 쓸까? 안 써요. 근데 통일이 됐어. 한 나라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우리한테 이제 관심을 가지겠지.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라고 있었어요. 그걸 누가 통일해? 진나라가 통일하고 진시황, 그리고 진시황 금방 망하고 한나라가 통일했어요. 그럼 한나라와 우리 역사의 접점이 뭐야? 우리 주제 2에서 배웠어. 한무제가 고조선을 침략하잖아. 기억나? 근데 한무제가 이제 그 고조선을 침략하고 고조선 이후 시대로 쭉 넘어오면서 우리 여러 소국의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막 이런 거 사만 이런 거 배웠잖아. 그럼 그때는 또 얘네가 뭐야? 통일 왕조 시대가 아닌 거야. 후한 말에는 삼국지 이런 거 읽어봤어요? 야 그리고 내가 요새 놀라운 게 요즘 10대들 삼국지 안 읽어본 애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 여기서도 조사해보자. 난 삼국지 안 읽어봤다. 손 들어봐. 아 괜찮아 뭐라 안 할게. 손 들어봐. 난 삼국지 안 읽어봤다. 와. 야 일단 여자애들은 그렇다 치고 남자애들은 삼국지 안 읽으면 남자들은 삼국지 무조건 읽어야 돼. 알겠지? 그렇게까지는 왜? 그렇게까지 아닌 것 같아? 예.
쌤 생각에는 나는 삼국지 안 읽은 사람들은 그냥 동양에 태어났는데 삼국지 안 읽는다? 이건 그냥 기초 교양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어떤 그리고 삼국지 왜 읽어야 되냐면 내가 오늘 이 얘기 하게 될 것 같아서 어저께 챗GPT랑 대화를 해봤거든. 삼국지를 읽어야 되는 이유. 그런데 그걸 읽다가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 예를 들어서 일본 초밥 장인이 지금 만든 초밥, 방금 만든 초밥, 그거 내가 왜 먹어야 되는지 설명해야 돼? 설명 필요 없지. 그냥 먹으면 되잖아. 안 먹어도 알잖아. 삼국지도 내가 별로 설명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읽어봐. 읽어보면 왜 읽으라는지 알 거야. 알겠지? 어쨌든 그 삼국지 시대 막 위촉오 나눠갖고 막 싸우고 그 다음에 뭐 진나라가 또 다시 진나라가 통일하거든. 다른 이름의 진나라가. 근데 그 이후에도 또 진나라가 또 갈라져요. 그냥 막 되게 어수선하던 시대야. 그러니까 그 시대 때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안 줘. 그러니까 고백신끼리 지지고 볶아도 중국이 노관심이야. 그런데 수라는 통일 왕조가 세워지자 바로 고구려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수나라와 고구려가 여러 차례 전쟁을 벌이지만 뭐 살수대첩에서 막아내죠. 야 우리가 봐봐. 승리했다 보다 그냥 그 물밀듯이 넘어오는 그 수많은 정말 수십만 대군을 그냥 막아내기에 벅찬데 생각해봐. 야 우리보다 10배 큰 나라랑 싸워. 근데 지진 않았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피를 안 흘렸을까? 그건 아니잖아. 고구려도 타격을 계속 입어요. 근데 그 공격이 계속 오는 거야. 그래서 당해 침입에 대비해서 천리장군도 쌓고 당태종이 직접 군사 이끌고 와서 공격합니다. 안시성 전투에서 막아요. 하지만 고구려는 계속 국력은 소진 되고 있었던 거지. 그 가운데 이제 신라는 진흥왕 때 한강 유역 차지하고 막 진흥왕 순수비 세우고 그거 주제 3에서 공부했죠. 마지막에 진흥왕 이후에 이제 신라에서 당나라와 군사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나당 동맹이 백제 여기 막 백제 마지막에 막 웅진으로 쫓겨났다가 사비를 천도했다가 성왕이 다시 백제의 중흥을 해보려고 뭐 국호도 남부여로 바꾸고 하지만 그 이후에 뭐 의자왕 가면서 망하게 되는 거 중학교 때 배웠죠. 그래서 백제 멸망시키고 이제 남은 건 고구려 하나였잖아. 근데 고구려도 원래 연개소문이 이제 고구려 마지막 왕 때 집권자인데 무신 집권자인데 연개소문이 리더십이 좀 있어서 연개소문이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어떻게든 이 나당 동맹을 잘 쳐내면서 막고 있었지만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난 그 틈을 타서 나당 동맹이 고구려까지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원래 신라와 당나라의 그 동맹을 맺을 때 내용이 뭐였냐면 여기 평양 기준으로 해서 대동강부터 원산만까지 자 여기는 신라가 먹고 위에는 당나라가 먹는다. 삼국통일하면 그게 약속이었어. 근데 당나라가 이제 고구려까지 먹고 나니까 또 사람 욕심이 어떻게 돼요? 또 마저 먹고 싶잖아. 그치? 응? 그래서 내려오려고 해. 그래서 신라가 어떻게 해요? 막아내죠. 그래서 나당 전쟁을 하지. 그래서 여기 기벌포 전투, 메소정 전투 이런 주요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결국에 이렇게 해서 삼국통일을 완성을 시켰다라는 내용. 뭐 좀 영토 면에서는 아쉽지만 당시 신라 입장에서는 뭐 저게 최선이었나 보지, 그렇지? 야 통일 신라에서는 한 명의 왕만 기억하면 돼. 교과서에 한 명의 왕밖에 안 나오지. 누구예요? 신문왕이에요. 그래서 신문왕은 자기 아빠였던 문무왕이 통일을 한 이후에 등극한 왕인데, 야 삼국을 고백신을 통일했어. 그럼 그 통일 직후에 고구려 사람과 백제 사람은 어떤 마인드가 있을까? 신라의 적대적일 수도 있고 약간 독립하고 싶은 마음, 그치? 부흥하고 싶은 마음, 또 왠지 선망할 수도 있죠.
막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야. 예. 그럼 신라 입장에서 뭘 해야 돼? 저 포용의 옛 고구려 사람과 옛 백제 사람을 통합하는 게 중요하잖아. 예. 그치? 네. 왕건도 똑같은 상황이었을 거야. 그치? 후삼국 시대를 통일한 왕건도. 그래서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북한을 통일한 다음에 뭐 해야 돼? 북한 애들 잘 다독여야 되잖아. 그치? 그것처럼 신라도 삼한 일통 의식을 갖는 이유가 뭐냐? 가장 시급한 과제가 이걸 통합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그런 포용 노력을 했다. 자, 한편으로는 포용도 하고 어떻게 해야 돼? 봐봐. 고구려랑 백제 사람들 막 부흥 운동도 막 일어나거든. 근데 부흥 운동 그런 거 교과서에 아직 안 나오지만 부흥 운동도 하지만 그들을 그러니까 야 하지 마. 부흥 운동 하지 마. 이제 우리 다 신라야라고도 하지만 계속 부흥 운동 하려고 하는 애 어떻게 해야 돼? 쏴주고 없어요. 좀 때려줘야죠. 정신 차리라고. 그치? 그래서 갑자기 내 얘기겠지. 아무튼 그 어떤 포용 정책과 어떤 이런 단돌이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신문왕은 뭘 해야 돼? 왕권이 강해야 돼. 그치? 왕권이 강해야 개긴 애들 누릴 수 있잖아. 그치 유한아? 응. 그래서 신문왕은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김웅돌은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었어요. 근데 이제 김웅돌도 김씨잖아. 내무랑 이후에 신라의 왕들이 다 뭐야? 다 김씨들이야. 그치? 그리고 이 김씨들이 당시에 이제 또 너무너무 계속해서 그게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왕족들이.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신문왕이 진골 귀족, 그러니까 김씨 왕족들을 의미해요. 얘네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국립학교, 국학을 설립해서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리를 양성했대. 야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 유교는 뭘 가르쳐요? 유교가 일단 뭐야? 너네 유교가 뭔지도 솔직히 잘 모르지. 유교 정확하게 정의해봐. 인의의지를 가르치. 인의예지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거야? 공자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 공자로부터 시작됐지. 춘추전국 시대 때 저 먼 옛날에 공자님의 말씀, 공자님의 제자들의 그 맹자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어록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그치 공자님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동양의 어떤 학문이자 종교잖아. 근데 이제 유학에서 주로 이제 뭐랄까 뭐 윗사람한테 잘해라, 아버지한테 잘해라, 뭐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또 백성들을 위해 왕한테 잘해라 이런 상하 관계 이런 것들이 좀 내용이 있잖아. 그런 내용을 이제 주로 강조를 하는 거지. 왜? 신분 전근대 시대 피라미드의 최상위에 누가 있으니까 왕.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 궁조를 상하 관계를 계속 강조하다 보면 맨 위에 있는 왕의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리들을 양성했다는 것 자체가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대. 녹이라는 건 내가 국가에 일한 대가로 주는 국가의 월급이 녹이야. 쌤의 경우도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근데 교육청에서 월급이 나오잖아. 그치? 이런 사람들이 받는 걸 녹이라 그래. 그럼 읍은 뭐야 얘들아? 일단 전이 한자로 더 쉽지. 밭전이지 밭. 읍은 뭐예요? 읍내 뭐 이런 거 옛날에 들어봤어? 시골에? 읍내에 나가서 읍은 마을이잖아. 그치? 그럼 마을과 밭의 차이가 뭐야? 마을은 밭도 있고 사람도 있지. 이해돼? 그럼 내가 관리한테 관료 밭을 주면 나는 일한 대가로 그 밭에서 나오는 거를 가져갈 수 있지. 근데 내가 일한 대가로 녹읍을 받으면 읍 안에 있는 논밭에서 나오는 수확물도 가질 수 있고 읍에 사는 사람도 내가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관리 입장에서 뭐가 더 좋아요? 이게 훨씬 좋은 거죠. 이해됐어? 이건 밭만. 이건 밭과 사람까지 지배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는 건 이제 사람은 누가 관리하겠다 이거야. 백성. 왕이 관리하겠다라는 의미죠. 왕권 강화의 일환인 거 보여요? 그래서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었다. 그 다음에
중앙 통치 조직은 집사부를 중심으로 운영했고 집사부 장관은 국정 운영을 총괄하였다. 그 결과 이게 축소됐대. 그럼 이전에는 어땠다는 거야? 집사부를 중심으로 운영하기 전에는 귀족 회의가 중심이었나 보지. 귀족 회의의 대빵을 상대등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상대등이 원래 힘이 엄청 강력했어. 그런데 이 상대등이 자꾸 뭐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걸 꾀하거나 얘네가 너무 권력이 강해지니까 귀족 회의의 비중을 축소하고 왕이 만든 어떤 그런 국가 기구를 강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위에는 내용이 다 뭐야? 신문왕의 왕권 강화 내용 있고 이 밑에는 자 영토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치? 원래 신라 얼마 됐어? 요만했잖아. 근데 신라가 이렇게 커졌잖아. 근데 문제가 뭐야? 신라의 수도는 여기 있을 때는 경주가 가운데였지만 이렇게 늘어난 다음에 경주가 엄청 치우쳐져 존재하죠. 치우치다 편이라고 해 한자로. 그래서 수도의 편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 혹시 했어? 수도가 치우쳐져 존재하는 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5개의 작은 수도를 만들었대. 수도는 한자로 뭐야? 경이야. 그래서 오소경을 만들었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옛날 고구려 땅을 한주, 두주, 세주. 옛날에 백제 땅을 한주, 두주, 세주. 신라의 땅을 한주, 두주, 세주 해서 총 9개의 주로 나누고 오소경을 설치해서 새롭게 늘어난 국토를 관리를 하게 됐다. 그 다음에 중앙에 또 구서당 10정이라는 지방 군대를 설치했는데 이 구서당에는 누구도 있었대. 이런 애들도 다 있었대. 그럼 뭘 의미해 이것도? 아까 얘기한 통합 뭐 그런 걸 추구했다라는 거죠. 얘들아 쉽지 사는 어려워? 아니요. 진짜 쉽지 않아? 예. 3 생각해봐. 훨씬 쉽잖아. 자, 그 다음에 발해에 대해서 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발해는 일단 누가 세웠어요?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세웠지. 야, 대조영의 대 한자로 뭐야? 얘들아, 쌤 좀 봐봐. 대조영의 대자, 큰 대자지. 예. 고구려의 왕은 무슨 시야? 몰라? 주몽의 성 몰라요? 부여가 성인 건 백제 왕들이고 고구려 왕 성 고시야. 몰랐어? 주몽의 성 고주몽이에요. 고주몽 몰라요? 야 그러면 일단 야 한자로 고는 무슨 뜻이야? 높다, 크다. 느낌이 어때? 비슷하지? 높다와 크다가 느낌이 비슷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대조영의 이 대자가 그 고구려와의 연관성을 의미한다고도 역사가들은 해석하기도 해요. 알겠죠? 자, 고구려 멸망 이후에 당나라는 고구려 사람들 노예를 끌고 갔겠지. 그치? 그래. 맞아요. 노예로 살기 싫을 거 아니야. 너 탈출했대. 당나라가 어지러진 틈을 타서. 그래서 여기에 나라를 세웠대. 그래서 이런 시대가 열렸대. 얘들아, 쌤 봐봐. 내가 노예들을 데리고 있었어. 근데 노예들이 탈출해서 자기네 나라를 만들었어. 그럼 난 뭘 해야 될까? 지나가야 돼. 가서 다시 잡아와야지. 그치? 그럼 당나라가 발해 건국초 당연히 당과 대립하겠죠. 노예 새끼들 잡으러 가자라고 당을 할 거고 우리 막아야 되잖아. 그래서 2대 왕이었던 무왕은 뭘 해? 당과 졸라게 싸우지. 그렇지?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이름에서부터 얘들아 무는 뭐야? 무인, 무사, 힘쓸 무자지. 무는 뭐야? 문, 문화, 문학, 글 이런 거잖아. 그럼 이름에서부터 무왕과 문왕은 느낌이 어때요? 싸운 왕, 문화를 발전시킨 왕 이겠지. 그렇지? 야 그럼 무왕은 그래서 당나라랑 싸워요. 그런데 내가 당나라랑 싸우고 있는데 당나라랑 대립하는 야 내 적의 적은 나의 뭐야? 내 적의 적이래. 그럼 얘랑 나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지. 적이 같으니까.
돌궐이라고 하는 그 뭐야 그 유목 민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돌궐의 경우 당과 대립하고 있으니까 발해 입장에선 친구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당과 돌궐 아니 발해와 돌궐 관계 맺고 또 일본, 신라 서로 대립 관계예요. 왜? 일본은 부여랑 친했거든. 백제랑. 응. 근데 신라는 백제 원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일본도 신라랑 관계가 뭐 딱히 깔끔하지 않았어. 그래서 돌궐 일본과 관계를 맺어 당과 신라를 견제합니다. 얘들아, 근데 당나라는 어쨌든 당시에 세계 최강 대국이잖아. 근데 세계 최강 대국하고 계속 척지면 발해 입장에서 좋을게? 야, 미국하고 계속 척지면 요즘에 좋을까? 안 좋겠지. 그치? 그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 화해해야지. 그래서 아빠가 겁나 싸우는데 그 아들은 이제 그래 당나라도 초반에 초장에 노예들 뛰쳐나갔을 때 초장에 잡아야 되는데 초장에 못 잡았어.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인정해야지. 아씨 다시 잡아오려고 했는데 이제 못 잡아오겠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서로 인정하고 관계 맺는 거죠. 그래서 당과 친선 관계를 맺고 문물을 수용해서 중앙 통치 조직을 정비하고 2대 왕, 3대 왕인데 10대 왕인 선왕 때는 나라가 이따만해져서 뭐 수도 작은 수도가 5개야. 여기도 오경 그다음에 부가 15부 그 안에 세부로 62주 해갖고 겁나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나라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당나라가 바다 동쪽에 엄청 성대한 나라라고 불렀대요.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대요. 하지만 발해도 안타깝게도 지배층이 분열하는 가운데 망해버렸다고 합니다. 이후에 발해는 고려를 망명하였고요. 자, 그래서 발해 문왕 때 당의 제도를 받아들였다고 했잖아. 당나라에서는 왕 밑에 이렇게 성이 3개가 있고 부가 6개가 있었대. 그런데 이름들이 좀 달랐어요. 발해에서는 이런 이름들이잖아. 그리고 이 육부를 둘로 나눠서 좌사정, 우사정이 관리하잖아. 근데 당나라는 그냥 삼성 육부야. 그리고 그 삼성 육부의 이름도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인데 여기 이름 약간 다르죠. 그 육부도 이호, 예병, 형, 공이었는데 여긴 충, 인이, 지혜, 신이야. 이런 거 다 유교에서 강조하는 덕목들이었잖아. 그래서 발해는 당의 제도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는 거야. 그래서 유교식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원적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지방은 열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가 고등학생들한테 얘들아 우리나라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고딩들한테 머릿속에 이 파트에서 가장 심어주고 싶은 건 뭘까? 발해가 우리 역사. 그렇지. 발해 우리 거였어. 우리 거야. 되찾아야 돼. 이런 인식들을 심어주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주제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쌤도 이 부분이에요. 발해가 왜 고구려를 계승하는 국가냐 라고 했을 때 일본에 국서를 보냈는데 발해 왕이 스스로를 고구려 왕이라고 불렀대. 오케이? 그 다음에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성에서 상경성의 구조 자체는 당나라를 따라한 것이지만 고구려의 온돌이나 기와 등이 발견됨으로써 아 이거 고구려 사람들이 발해에서 살았나 보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고 정효공주묘의 무덤 양식의 천장 부분이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봐서 고구려를 따른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발해의 문화는 당, 고구려, 말갈족의 문화가 사실 굉장히 융합되어 있는 약간 미국 같은 나라예요. 여러 민족들이 융합한. 하지만 우리는 우리나라 거라고 주장을 해야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발해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대. 왕을 천손이라고 부르고 인한 대흥이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해서 황제국을 표방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일단 황제가 뭐야? 얘들아 황제가 뭐야? 황제. 황제는 왕들의 왕이에요. 그치? 중국의 황제. 이 세상 천하를 관장하는 절대 1인이잖아. 그치? 이 절대 1인을 중국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천자라고 불렀어요. 천이 뭐예요?
아들은 예. 아들은 한자로 뭐라 그래? 자. 자, 그럼 천자는 뭐야? 하늘. 하늘의 아들이라고 했어. 그래서 천자는 황제를 의미하는 단어야. 이 황제는 이 전 세계를 통할하는 절대 1인의 군주고, 그러면 발해가 왕을 천손이라고 불렀대. 손은 뭐야? 손자. 손자. 그럼 천손하고 천자 의미가 같죠? 네. 천손이라고 왕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황제 의식이 있다는 얘기고, 그치? 연호가 뭐야? 영어로 하면 ear name이야. 무슨 뜻이야? 자, 올해 2026년이지. 그러니까 쌤이 황제로 즉위했어. 그래갖고 내가 자 올해부터 연호는 대동으로 한다 라고 했어. 그럼 올해는 대동 1년, 2027년은 대동 2년. 이렇게 ear에다가 name을 붙이는 거야. 그게 연호야. 근데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어? 하늘의 자식인 황제만 할 수 있어. 왕 따위가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연호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야? 내가 황제다 라는 의미예요. 알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쌤하고 주제 4 공부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 이름은 대동이들이거든. 대동이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4 여기까지 할게요.